말은 준비가 다 됐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채워진 그릇이 어느 순간 넘치는 거예요. 말이 늦으면 말을 더 많이 걸어주라는 조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기가 조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말이 안 나오는 시기를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시기로 알고 계세요. 뇌과학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입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이 뇌가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주변에서는 한마디씩 합니다. 말이 좀 늦지 않냐고요. 엄마가 말을 너무 적게 걸어준 거 아니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뇌가 언어를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아기는 말을 귀로 먼저 배웁니다. 입으로 꺼내기 훨씬 전에 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먼저 쌓이죠. 이걸 수용 언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 즉 표현 언어는 수용 언어가 충분히 찬 뒤에야 나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돌 무렵에 아기에게 신발 가져와 라고 해봤을 때 아기가 진짜로 가져온다면요, 그 아기는 언어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뇌 안에선 이미 언어가 작동하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언어발달연구소 ILABS를 이끄는 파트리시아 쿨 연구자는 이 시기 아기 뇌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아기의 뇌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지를 자동으로 집계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이 소리가 저 소리 뒤에 몇 번 왔는지를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언어의 지도를 먼저 그리는 거죠.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뇌과학적으로 꽤 정교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기의 뇌는 들어오는 소리를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 조합이 의미 있게 묶이는지를 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컵을 들고 물이라는 소리를 반복하면 아기 뇌는 그 소리와 그 상황이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누적해서 패턴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아기가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심지어 졸린 눈으로 누워있을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없어 보이는 아기가 사실은 가장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과정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가장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이 없는 게 왜 걱정이 아닐 수 있을까요? MIT의 뎁로이 연구자는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집 전체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3년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어떤 단어를 처음 입 밖에 낸 날보다 수주에서 수개월 전부터 이미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나오기 전 조용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바쁘게 언어를 쌓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뎁로이가 분석한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장면이 더 와닿습니다. 아이는 온종일 거실을 기어다니고 밥을 먹고 잠이 드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부모가 무심코 건넨 말들이 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언어가 자라고 있었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밀도가 저수지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저수지 채우기라고 부르는데요. 말은 저수지가 넘칠 때 흘러나옵니다. 지금 아기가 조용한 건 저수지가 아직 안 찬 게 아니라 넘치기 직전에 한창 채우는 중인 거예요. 그럼 언어 폭발은 언제 오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어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차곡차곡 쌓인 수용 언어가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오랫동안 잠자코 있던 저수지가 갑자기 넘치는 것처럼요. 미국의 0세에서 3세 전문기관인 제로투쓰리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돌 무렵 아기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지시를 따르고 이름에 반응하고 익숙한 물건을 가리킬 수 있다면 언어 발달은 정상 범주라고요. 수용 언어가 살아있다면 표현 언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기가 말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말을 덜 걸어준 탓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이 시기에 많은 엄마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말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단어 카드를 들이밀고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크게 반응해서 말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수지를 채우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샤 쿨의 연구에서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어요. 아기 뇌의 언어 통계 처리는 영상이나 음원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
눈을 맞추고 표정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가장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풀의 실험에서는 똑같은 말소리를 화면으로 들려준 그룹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맞추며 들려준 그룹을 비교했는데 뇌의 반응 자체가 달랐습니다. 화면 앞에서는 소리를 듣고 있어도 언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훨씬 약했어요. 아기의 뇌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걸 뇌파 수준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단어를 주입하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많이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교육용 영상이나 언어 자극 프로그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고요? 완전히 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사람과의 교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기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언어를 흡수하는 조건은 화면이 아니라 눈 맞춤과 표정이 살아있는 대화 상황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보다 10분의 눈 맞춤이 저수지를 더 빠르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걸 언어 목욕이라고 부르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말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잡으면 잡는다는 걸 말로 짚어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먹는다는 걸, 창밖을 보면 보고 있다는 걸, 아기가 하는 행동을 부모가 옆에서 소리내어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방식이 아기의 수용 언어 저수지를 가장 빠르게 채웁니다. 이걸 하지 않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아기가 무언가를 집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두거나 반대로 이거 뭐야 말해봐 하는 식으로 반응을 요구하는 건 저수지를 채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기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말로 따라가 줄 때 그 경험이 언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아기 입장에서는 세상을 탐색하는 순간마다 언어가 함께 흘러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한 자극 프로그램도 언어 훈련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기가 하는 것들 옆에서 말을 붙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이겁니다. 말이 없는 게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넘치기 전 가득 채우는 중인 거예요. 당신이 매일 건네는 말 한마디가 아기의 저수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쏟아질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기가 말보다 더 잘 알아듣는 것, 요즘 어떤 상황이 가장 답답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나중에 또 꺼내보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편에서는 아기가 낯선 사람을 보면 왜 굳어버리는지 낯가림의 뇌과학을 다뤄볼게요. 오늘도 부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가세요.